안녕하십니까. 마이클 허입니다. 이번 6월달 석세스 세미나를 보고요. 국장이 8명인가 나왔는데, 한 조만 이제 스피치를 했죠. 스타마스터 이상은 안 나온 것 같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안내상에서 나온 대로 스타마스터 이상급까지는 소실적 PB의 3개월, 평균 실적을 갖다가 다 보고, 그걸 결정하겠다고 이제 안내상에 스타마스터 이상만 그렇게 나왔으니까 국장까지만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나온 국장이 8명이라고 그러는데 약간 약간의 직급 도전을 좀 섞어서 간 거, 그 정도는 그냥 애교로 봐줘야 되겠죠. 8년씩이나 팀장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하는데 아무래도 조금 좀 그게 좀 보입니다. 그게 한번 버릇이 그렇게 쉽게 고쳐지는 건 아니죠. 지금도 여기저기서 이런 소리들이 많이 들려요. 이제는 옛날처럼 주주리 사탕 이렇게 가는 거는 이제 꿈도 못 꾸는 그런 게 됐고, 또 이제 회장님이 한번 1월 달에 그러고 나서부터는 완전 모든 어조나 모든 게 이제 완전히 그쪽으로 언감생심 꿈도 못 꾸는 그런 지금 눈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전혀 눈치가 없는 사람이 모를까? 그러니까 이제 국장급까지는 그러는데 직급 도전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직급 도전이 꼭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직급 도전은 마케팅 플랜에서 나오는 직급 임페리얼 마스터 무슨 마스터 이렇게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소위에서 목표입니다. 목표. 우리가 A 스텝 성경의 8단계에서 꿈이 있듯이 꿈은 목표라고도 하는데, 마케팅 플랜에서의 꿈은 직급 달성입니다. 그래서 직급 달성이 곧 수익을 결정하고 그 사람의 모든 조직을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직급 달성 상당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해내는 사업이라고들 그렇게 얘기하듯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건데, 직급도 사실은 도전을 해야지 그게 이루어지는 거지, 그것이 그냥 언제 때가 되면 되겠지 그러면, 물론 네트워크 개념대로 하면 그게 갑니다. 근데 직급 도전이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건 뭐냐면은, 한 20-30% 모자랄 때 그때 며칠을 남겨놓고 그거를 갖다 이루려고 열정을 불사르고 그냥 그러는 과정에서 아주 광폭 성장을 하거든요. 그거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보신 분들은 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해보지 않은 분들은 이래저래 그냥 의미 없는 얘기지만은, 해보신 분들은 그거가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근데 20-30% 정도 모자랐을 때 그걸 하려고 하는 거지, 20% 30%도 안 되는데 거꾸로 그냥 카드로 그냥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지금 이런 사태가 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직급 도전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도 그거를 갖다가 임페리얼을 간에 어쩌나 했었잖아요. 그러고 난리도 쳤던 그 그룹에서 지금 풀이 꺾여서 고작 한다는 얘기가, 신규라면은 그래도 월에 15일에 30만 PB는 해야 되고, 6개월 미만 3개월 미만 이런 분들은 30만 PB는 해야 되고, 사업자라면 60만 PB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가요. 그게 무슨 옛날에 국장계인가 무슨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랑 다를 게 뭐예요? 그러니까 직급 도전의 잔재가 남아있고 아직도 그 버릇을 못 고치는 분들은, 고작해야 그 머릿속에서 그 프레임에서 나올 수 있는 거는 그 정도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이런 식의 직급 도전, 이것도 일종의 직급 도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복제란 것은 아주 어떤 반복적인 행위가 있을 때 복제가 이루어집니다. 반복이라는 두 글자가 없다면은 복제라는 거는 꿈도 못 꿔보는 겁니다. 그리고 용어 자체가 없었을 겁니다. 반복이라는 용어가 있기 때문에 복제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제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행동 패턴이 반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복이 재는 건 앞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60만 PB, 60만 신규들은 30만 PB 이렇게 어떤 자기적으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냐 그걸 갖다 따지고 이걸 떠나서, 어쨌거나 인위적이고 자기적인 거는 절대로 복제가 안 됩니다. 또 중간직급자나 있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아침 조회나 때 이렇게 제시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몰아붙이기 식으로 그렇게 간다고 그러면은 절대로 복제는 물 건너가는 게임이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은 복제 사업이라고 그러죠. 복제가 성공을 안 하면, 복제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뭐 3대 상속은커녕 당대에도 연금 수익이 없습니다. 연금 꿈도 꾸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복제를 꼭 달성해서 복제가 성공됐다는 걸 갖다가 네트워크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이유는 연금 소득의 영속성 여부가 거기에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임의적으로 자기적으로 이렇게 목표를 갖다가 막 그냥 강제는 아니지만은 마치 그 권유하는 식의 그런 식으로 해서 조직 분위기에 못 이겨서 하는 거는 네트워크를 신장시키는 거는 옛날에 줄줄이 사탕 가는 것보다는 조금 덜 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맥락은 같은 맥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의미로 하지 말고 자기가 스스로의 목표를 세우고 1T 그러니까는 6만 원 한 번만 처음에 Q를 먼저 달성하고 그 다음에 1T 원타임 6만 원 한 번 받고 또 열심히 또 노력하고 또 해가지고 네트워크를 더 만들고 또 막 등등등 이렇게 해갖고 조직을 만들고 이렇게 해갖고 3T가 되면은 좌우에 1T가 생기면서 그 네트워크의 가장 기본 골조라고 하는 세븐코어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기서 세븐코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잘 의미도 모르는 분들이 무슨 세븐코어, 에이코어 그러고 막 그냥 갖다 붙이는데 코어라는 뜻은 핵심이라는 뜻입니다. 네트워크에서 코어라고 하는 거는 마케팅에서도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뭐 학문적인 얘기입니다. 코어 컨피던스의 약자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코어 컨피던스란 건 뭐냐면은 핵심 역량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어가 무슨 예를 들어서 신뢰 쌓기라든가 뭐 이런 보통 명사를 갖다가 뭐 이렇게 그럴듯하게 붙인 게 그게 코어가 아니에요. 언뜻 보면 핵심 사항 같이 이렇게 듣는지 모르지만은 우리 저 네트워크에서 얘기하는 세븐 코어니 이렇게 해서 A 코어니 그래서 코어는 거는 7명의 핵심 역량을 갖춘 시스템 원칙과 스폰서 예우하고 시스템 원칙을 갖다 준수하는 시스템이 살아있는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원칙과 개념이 살아있는 그 한도 내에서 그렇게 움직여지는 핵심 역량을 갖춘 사람. 그러니까 난 시스템 몰라. 나는 네트워크 해본 적도 없고 난 시스템 몰라. 그냥 많이 팔고 많이 사람 갖다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핵심 역량이 없는 분들입니다. 7명이 아니고 70명이 있어도 소용이 없는 거고 시스템이 돌아가는 원리를 알고 시스템의 원칙과 개념대로 움직이는 그 핵심 역량을 갖춘 7명의 구조가 되는 거를 세븐코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T, 2T, 3T 뭐 이렇게 해서 반판 그러고 나서 또 이제 6T, 7T 그 다음에 판매사 뭐 이런 식으로 그 세븐코어가 이루어졌을 때 그게 가장 가속적으로 일어나면서도 가장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세븐코어까지만 되면은 자동으로 세세마까지는 그냥 가게 됩니다. 세븐코어를 만들기 위해서 나 포함 세븐코어니까 나 외에 6명 정도를 갖다가 만드는 뭐 딱 7코어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소한 5명 나 빼고 5명 정도 그 위거나 밑이거나 뭐 그 정도까지는 돼야지 사실 반판을 가도 그게 유지가 되고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조직이 살아서 움직인다는 얘기죠. 팀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네트워크의 기초단위고 네트워크의 시작이 그 정도만 했다 그러면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기본은 어느 정도 되고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판매사 가서 그 조직을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제 그 위에 직급까지 이렇게 계속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거의 반복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이 없다 그러면 복제는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복이 있기 때문에 네트워크 사업이 어렵게 느껴지는 네트워크 사업이 반복 때문에 쉬운 겁니다. 여러분들 뭐 이렇게 듣기에 따르면서 그건 무슨 소리세요? 그러고 얘기할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여러분들 같은 얘기를 해도 그냥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게 아니고 저처럼 맨날 이렇게 그냥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보고 그거를 전 그게 콘텐츠니까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제공하려고 제가 유튜브에 나온 거고 또 그거를 어차피 나온 이상은 저는 그런 책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꾸만 같은 내용을 가지고도 이렇게 이런 각도 저런 각도로 자꾸만 그 콘텐츠를 생산하는 창의성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게 고통스러운 작업이지 같은 거를 반복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반복하는 거는 그렇게 고통스러운 작업이 아니죠. 좀 지루한 것은 뭐 맨날 똑같은 얘기 같지만은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저희 센터 미팅을 한다는 그 이 시스템의 요체 자체는
일주일에 한 번 한 거를 갖다가 1분 스피치하고 1분 스피치도 그때그때 조금씩 다 틀립니다. 똑같이 국민고위원장 외우듯이 할 수도 없거냐 그렇게 되지도 않거든요. 액션 5 스피치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한 거를 갖다 얘기하는데 같은 게 나올 수가 없겠죠. 선정 나오더라도 거의 한정된 해머임이나 뭐 이런 아주 중요 제품에 관련된 것들이나 가끔 나올까? 그리고 거의 다 그 정도는 전부 다 바꿔서 얘기하거든요. 그건 곧 행동을 했다는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정도의 반복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네트워크가 탄탄하게 구성이 되고 그런 네트워크가 한 1년, 2년, 5년, 10년 이렇게 가서 진짜 조직이 갖춰졌을 때는 그때는 뭐 3대 더 나가서는 아주 탄탄하게만 잡혔다 그러면 3대 이후까지도 근데 뭐 그거에 저희 사후 세계니까 뭐 그것까지 뭐 저희가 생각할 건 없지만은 사실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에서야 비로소 요번 석세스 세미나에서 이렇게 보니까 비정상 임무 갖다가 이제 완전히 인지를 하시고 그러고 나서 비정상이 의 정상화가 지금부터 이제 막 발동을 건 것 같다는 느낌이 아주 확실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고무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드디어 그동안 아주 간택되지 않은 왕따들이 더 많죠. 간택된 사람보다 왕따들이 더 많죠.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왕따들의 시대가 도래한 것 같아요. 예, 그동안 여러모로 그냥 고립되고 또 내지는 그냥 이렇게 왕따 또 투명인간 취급받고 뭐 이렇게 사업을 하러 왔는데 아주 차별 대우를 받는 듯한 느낌. 그런데다가 뭐 아주 그냥 비주류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분들이 오히려 약진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직급도전 내에 거기에 주류 세력들은 그 버릇에서 이렇게 빠져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요즘 탁구를 배우고 있는데 그 탁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뭐 이 정도는 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것도 기본에서 조그만 스텝의 골반이 돌아갔다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킥사리가 납니다. 요 각도가 요만큼만 차이가 나도 안 되고 열려도 안 되고 닫혀도 안 돼. 이게 골프만큼이나 골프도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열렸다 그러면 슬라이스가 나고 막 이러듯이 그거는 그냥 내려오는 중간에 그냥 어디서 돌아갈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내 몸의 형상이 기억될 정도로 그냥 그런 모든 게 기억이 될 정도로 피나는 연습을 해서 그게 굳혀진 사람만이 그게 되는데 제가 요즘 탁구를 갖다 3개월째 이렇게 배우고 있으면서 보니까 저는 그냥 맨날 기본 자세만 합니다. 저 절대로 같은 뭐 이렇게 비슷비슷한 사람하고 그걸 안 하거든요. 근데 10년을 쳤어. 그래도 동네에서는 꽤나 친다는, 중학교 때서부터 쳐가지고 그래도 좀 친다는 그분이 지금 그거를 교정을 받고 레슨을 받으면서 다시 기본으로 돌아와서 다시 배우기가 더 힘들다고 그래요. 아니, 다시 태어나고 싶다는 소리 하더라고요. 왜냐면 한 번 꺾인 손, 한 번 굳어져서 형상이 기억된 그걸로 계속 그냥 순간적으로 그게 꺾이고 순간적으로 옛날 그것대로 나오는 거니까 기억된 대로 그냥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거를 고치려면은 그냥 다시 그냥 백지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태어나서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이거를 교정을 받고 또 원포인트 레슨 받아가면서 그거를 하려니까 그게 더 힘들다고들 뭐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저는 뭐 제대로 배우지 않고 요번에 처음 그냥 배운다고 하는 거니까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더 들지 모르지만은 앞으로 1년 지나서 어느 정도 그게 제 몸에 기억이 되고 완전 이제 그게 굳혀져 버리면은 그때부터는 제가 오히려 10년 친 사람보다도 훨씬 더 나아지라고 그러고 또 뭐 코치 선생님도 그냥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아주 당연히 믿기 때문에 코치 선생님 뭐 얘기하는 거 이전에 저 스스로가 1년이고 2년이고 전 기본 자세만 하겠습니다. 기본 스텝하고 기본 요거만 흔들리지 않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고 제가 스스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하니까 뭐 마음도 즐겁고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갖다가 자꾸만 얘기하냐면은 잘못된 버릇이 들은 분들 직급 도전에 하고 카드 긁고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서 그냥 막 자꾸만 몰아서 가고 막 그냥 막 이런 편법으로 그냥 거의 일관해 온 사람, 그래서 또 재구매로 그냥 재판매로 날려버리고 막 이런 일만 그냥 했던 분들은 다시 백지 상태로 돌아가서 다시 시스템을 배워야 되는데 그게 왕따들은 뭐 너네들 뭐 그러든 말든 나는 뭐 그냥 소외돼도 괜찮고 아유 뭐 어떻게 하겠어 뭐 이랬던 분들은 오히려 그럼
지금 저희 스쿨에 들어와서 하시는 분들 얘기들이 뭐냐면, 그럼 그렇지, 이런 게 있었지, 왜 엎었어? 바로 이거야. 내가 찾던 게 이거야. 그리고 다들 이구동성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마음의 준비 자세가 그렇게 돼 있던 거고, 그 나쁜 버릇에 오염이 안 됐던 분들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주워 담는 대로 그냥 가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드디어 이제 자기 희망이 찾았다. 주로 많이 쓰던 거 있죠? 그 안개 속에서, 어둠 속에서, 어두운 터널 속에서 이제 드디어 뭔가를 봤다. 진짜 밝은 빛을 본 것 같아서, 시스템이 뭐 한 달 와서 당장 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얼굴빛이 밝고, 그것도 막 스피치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회사에서 이렇게 돌아간다고 그래서 너무 또 의기소침하거나 그러실 것도 없이, 이번 기회에 뭐 달라질 거 하나도 없습니다. 4년 전 제가 나와서 1분 스피치를 갖다가 처음에 실질적으로 해보다 보면은, 1분 스피치가 처음에 하는 분들이 1분에 맞춰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내용면에서도 좀 빠지고 막 좀 시간적으로도 참 맞추기가 되게 힘듭니다. 처음 하는 거니까 숙달이 안 돼서. 그러니까 아주 그냥 평균적으로 3분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아주 그냥 자기네들 편한 대로 3분 스피치라고 그래갖고 뭐 저는 1분 스피치를 얘기했는데, 저랑 같이 시스템을 공부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분들 외에는 나머지 분들은 다 3분 스피치예요. 그나마 4년 전에 그래도 제가 나와서 스피치의 중요성, 그 다음에 1분 스피치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나마 그 정도라도 시행하는 거 정도거든요. 3분 스피치 하면 시스템 안 돌아갑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나중에 스쿨에 와서 들으면은 그렇겠네, 그런 게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게 다 유튜브 상으로 다 얘기한 부분도 있고, 그걸 갖다 참 미자고자 다 얘기한다는 게, 이 정규 화면상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와서 직접 현장을 확인해 보시는 그 기회를 가져봤으면 저는 바랄 게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도 확실히들 알아서 내가 왜 시스템을 해야 되는지, 내가 1분 스피치를 하더라도 형식 1분을 맞추고 자발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형식지에 따르는 그 내용질을 갖다가 얼만큼 질을 높이느냐, 그거의 관건이거든요. 그냥 1분 스피치 하려니까 그냥 막 1분 스피치 그냥 해버려. 그게 아니거든요. 그 형식에 맞춰가지고 그 내용의 퀄리티를 갖다가 얼만큼 질을 향상시키고 계속 그런 각도의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시스템이 아주 그야말로 줄 서는 시스템, 줄 서는 식당 같은 시스템이 되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데는 썰렁한 식당 되는 겁니다. 같은 시스템을 하는데도, 똑같은 시스템의 형식질을 갖다가 이렇게 하는데도 그 차이가 나는 건 바로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그런 세부적인 사항까지도 배우는 게 스쿨이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스쿨에서 이렇게 많은 걸 배우시면은 직접 보고, 또 나만 그게 아니고 또 다른 비슷한 입장에 있는 분들이 해서 그들이 개득하는 정도를 갖다가 이렇게 보면은, 저분들은 그렇게 개득하는 내가 미처 깨닫지 못했구나. 그래서 자꾸만 그쪽으로 하다 보면 집중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내가 왜 이 시스템을 해야 되는 이유를 갖다가 분명히 알아야, 여러분들이 센터로 돌아가서 뭐 그룹원들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정확한 이유를 알아야지 그거를 가장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열심히. 지금 오프라인이 이렇게 열려서 지금 수원센터에서 그거 하는 거, 지금 스쿨을 갖다 이렇게 하는 거가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어마어마하게 되리라고 지금 이미 1기, 2기 분들이 다 이렇게 그 얘기들을 하고 있고, 이미 다 입증이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주저 말고 지원해서 곧 이어서 이제 7월 달서부터는 그 3기 모집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일정과 그거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